왼손은 오른손은 양, 음양 상박 의지시녀라.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신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박수 치는 것이 암에도 좋다는 학설이 서양에서 대두된 지가 제법 됩니다. 음과 양, 음정과 양정,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서 어우러지게 되면 멋진 사랑이 피어나게 되죠. 그 신명난다 하는 것은 때로는 또 음과 양을 우리가 잘 모를 적에 음양불축 의지시냐라. 음양을 잘 예측할 수 없을 적에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놓고 한물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음양불축 의지시냐라. 음양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을 볼 때 우리는 신명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시드니에서 참 치러내는 것을 멋지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올림픽의 선수들이 이길지 질지 모를 때에 뭔지 모르게 더 보고 싶고 계속 채널을 고정하죠. 네. 오늘도 제가 무슨 말이 나올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있는 거죠. 네. 또 하는 얘기 또 하고 동의보감에 보면 그걸 정성,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 할 때도 정성이지만 이 정나라 정자를 써가지고요, 이 정성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게 나이가 먹어가는 징조죠. 네. 그렇죠. 엄마 100번 자라 그러면 야 그래도 좀 들어줘라. 너 아버지하고 처음에 올 때 숟가락 몽댕이도 하나 없이 아우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뭐 너를 키울 적에 내가 뭐 이러면.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건 지겹습니다. 그 사람이 뻔합니다. 그러나 뻔하지 않은 인생, 모험을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웅담 해가지고 뭐 곰을 묶어놓고 말이죠, 곰 뜰개에다 빨대를 대고서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일이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곰이 말이죠, 쓸개가, 우리 쓸개, 이 쓸개가 한문으로는요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기육변이라고 그러지 다룰변이라고 안 하거든요. 담, 이 대담하다. 이 쓸개 빠진 놈. 어제 저녁 그렇게 혼나고도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용돈 달라고 그래. 쓸개 빠졌냐? 저기 강화도에 가면요 쓸개 빠진 고기가 있습니다. 이 밴댕이 소갈머리 만도 못한 놈입니다. 밴댕이라고 하는 고기는요 쓸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쓸개가 없어요. 쓸개가 없기 때문에 5천년 전, 1만 년 전서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래로 밴댕이를 사른 거 먹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쓸개가 없기 때문에, 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자마자 깨끗하고 가는 거예요. 밴댕이 한번 여러분들이 강화도 인천에 가가지고 밴댕이 젓갈, 밴댕이 회라고 하지만 밴댕이는 다 얼려 있습니다. 쓸개가 없습니다. 사람이 쓸개가 없는 사람은 야 너 쓸개 빠졌냐? 그럼 엄마 내가 왜 쓸개 빠졌는데 엑스레이 찍어봐. 있어. 쓸개가 물질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개가 작용하는 건 담자는 중정지관이라, 중앙정보할 때 그게 아니라 가운데 중자에 바를 정자, 정치는 정야나, 정은 정야나, 정치는 이 국민들을 바르게 조율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건강의 조율사로 가는 총론 시간입니다. 강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튜닝, 기타를 갖다가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죠? 너무 긴장돼도 소리가 안 나죠? 조금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말이죠. 아까 PD께서 가끔가다 이렇게 숨을 좀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은 마음도 급한 사람이겠죠. 네.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겠죠. 네. 옛날에 조병옥 박사님은 국민 여러분, 이승만 정권은 이제 갔습니다. 우리는 다 단합해서 독재 정권에.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저처럼 떼떼떼떼떼떼 거리는 이 목소리하고 상대적인 걸 느끼게 되죠. 네. 그것을 조율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너무 지금 말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방청객 앞에서, 전국의 시청자 앞에서, 또 60억 시청자 앞에서 떠드니까 야, 나 물 만났다 지금. 신나다 보니까 너무 말을 빨리 하더라 이거죠.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이거죠. 그걸 완급을 조절한다. 그래서 완급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불완불급이라,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너무 급하지도 마라. 건강의 개념은 불완불급입니다.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들어놓아가지고 텔레비전 끝날 때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그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당신이 거, 당신이 거. 아이 두 사람이 너무 이러면 늘어지죠. 네. 저 압구정동에 가면
아파트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를 제가 자주 놀러 가거든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어린애처럼 그네도 타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있다 보면 하루는요, 뚱뚱한 아저씨 하나가 나와요. 배가 정말 다시 펴는다면 이렇게 다시 또 펴는다면 넘어질 정도로 이런 분이 테니스 채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십니다. 이러고 나와요. 아휴, 한의사로서 참 저런 분들의 부인은 똑같이 뚱뚱한 게 좋겠습니까? 꼬쟁이 해가지고 당신한테로 가! 하는 게 맞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분의 부인께서는 그저 꼬챙이처럼 날카롭게 생기고 눈도 좀 째져가지고 좀 내버려두다 어디로 가! 하고 일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불길한 데 가면 항상 맞아요. 여보, 나도 가. 아휴, 그러면 아들, 딸이라도 조금 마르게 키웠으면 집안에 음양이라도 맞는데 불길한 데 가면 항상 맞는다니까요. 아빠, 엄마 하고 나오니까 이야, 뚱뚱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뚱뚱한 거 마른 것이 조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야, 그 집은 너무 음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이 제발 운동만 하러 가세요. 음식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장님, 이거 왜? 어딜 가십니까? 음식점 가지. 아니, 이렇게 저축된 분은 테니스 채를 맸으면 테니스장으로 바로 가지. 음식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불길해요, 예감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많은 음식점 중에서 제가 햄버거집이나 짜장면집이나 이 중국집이나 그런 데를 가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매운 라면을 파는 데를 가라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우와, 이야, 세 번째 강의 날, 예? 월화수목에 수요일날에 해당하는 오늘 여러분들 벌써 끝내주는군요. 어떻게 매운 라면이라는 걸 알았죠? 산수신산이라는 거 첫날 강의한 거 벌써 기억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라면도 곰탕라면과 매운 라면, 사나이 울리는 X라면. 왜? 특정한 상표는 방송에서 얘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운 거, 그 다음에 탄 음식, 밥이 탔다. 그런데 우리 남편 출근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관절이 지금 건조해가지고 말이죠, 덜그럭다고 그러는 남편한테 탄 음식을 먹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러나 우리 퉁퉁한 딸, 특히 너무 심하게 냉태하가 많고 하열이 많을 때는 우리가 형계라든가 치자라고 하는 걸 치자떡 해먹죠. 치자라든가 건강이라고 생강 말린 걸 일부러 태워서 약으로 씁니다. 수술을 약으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숯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런데 숯가루 망상이 걸려진 이 시대, 숯만 먹으면 끝내준다. 살이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고혈압이 내리기도 하고 저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N병, 땜병, 가슴알 땜병, 콧물이 들고 오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숯가루면 무조건 낫는다고요. 숯가루를 갖다가 옛날에 숯을 담그는 것이 고추를 말리고 더 건조하게 해서 썼습니까? 아니면은 된장, 간장 그 짠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 썼습니까? 합천에 있는 절 이름이 1번, 아이, 제가 문제 좀 내거든 하세요. 저는 아주 쉬운 문제, 주로 이런 겁니다. 녹용 1번 돼지족발이다. 2번 사슴뿔이다. 뭐지요, 녹용은? 사슴뿔입니다. 합천에 있는 유명한 절이 1번 법주사다. 2번 무슨 사죠? 해인사. 해인사 대장경각이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각은요, 이 영적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언젠가 누구누구 시절이냐 잘 모르겠지만 X통 시절에, 예? 난 뭐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XX 통 시절에 그 옆에다가 세멘트 콘크리트로 집을 하나 줘줬대요. 날르자마자 이거 다 썩어 문드러질 뻔했대요. 다시 원위치를 했대요. 원위치! 모든 발만대장경 원위치 실시! 하니까 다시 잘 보존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합천 해인사 바로 저 밑에 끈끈한 굴이나 해삼을 묻어놨을까요? 아니면은 숯을 묻어놨을까요? 숯을 묻어놨습니다. 숯은 습기를 제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습기를 더하게 하는 걸까요? 뚱뚱한 사람 몸에 습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숯은 뚱냉 체질에 맞을까요? 이제 마열 체질에 맞을까요?
뚱냉 체질의 숯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열 체질은 잘 안 맞아. 이걸 뭐 양적인 체질, 음적인 체질 하는데, 이런 것도 뭐, 드라이, 하트, DH, 컨스티튜션 하면 유식하게 들리겠지만, 뚱냉 체질, 마열 체질서부터 공부합시다, 우리. 뚱뚱한데도 열이 있고 마르고도 냉이 있는 건 사상의학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중반부에 가서 공부하고, 우선은 음양관부터 해야죠. 음양의 조율사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배우러 다닙니다. 갔더니 처음에 기초를 시키는데, 저는 막 탁구를 쳐가지고 막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악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10개 잡고도 15개 지고서 화가 났어요. 이거 코치한테 가니까 탁구를 좀 치셨습니까? 예, 한 15년 쳤습니다. 대충 해보시죠. 그래서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탁 거울에다 놓고 기초 동작을 하고 볼은 여기서 잡고 이것만 하래요. 하루에 10만 번 한 20만 번 이것만 하래요. 우와 얼마나 지겹습니까? 왼쪽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볼도 계속 한쪽으로만 줘요.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막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라이브도 하고 뭐 스핑도 하고 카트도 하고 뭐 백스매싱도 하고 뭐 스트로크도 하고 뭐 이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5천년 내려오는 우리들의 기초공사. 우리 태극기 안에 다 있는데 태극기를요 요렇게 들으면 거꾸로 들은 건가요? 아니면 바로 든 건가요? 거꾸로요. 그러나 우리 건강상으로는 요렇게 파란 것은 물이고 빨간 것은 불이겠죠. 불이 아래에 있고 찬 것이 위에 있는 것이 두한조결이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원래 그림상은 이렇지만 일정한 학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하늘을 상징하는 권괴, 아버지를 상징하는 권괴, 땅을 상징하는 권괴, 어머니를 상징하는 권괴, 그 다음에 여성과 물을 상징하고 찬 걸 상징하는 감괴다. 감괴. 그래서 우리가 육감수와 6번째 때 육감수라고 그러는데 이 감괴가 위에 있고 화괴가 아래에 있죠. 이게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다. 대통령께서 한국을 떠날 때도 그랬고 북한 도착에서도 머리는 따끈따끈하게 가슴은 냉랭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얘기했습니까? 냉정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몰래 어디서 듣지 않으셨나? 한번 대통령님께 한번. 이게 두한조결의 법칙이 동서고금의 법칙입니다.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의사인데 헤르만 보하버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화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였습니다. 그 화학자이기도 하고 의사라고 하는 이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전 세계 질병을 치료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30%라고 그랬습니다. 25%에서 30% 사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잠깐 놓쳐버렸는데 시간 관계상 하버드 대학교의 홈수학장인 에릭 시갈이 쓴 닥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닥터스. 이 닥터라는 것을 갖다가 이 영어로는 닥터라고 다 아시겠지만요. 원래는 히라보로는 이걸 도세르라고 있는지 도케르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어쨌든 간에 이 닥터라는 말은 노세르라는 말부터 유래되는데 가르친다는 말이래요.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세라피라고 하는 치료한다는 말은 원래 보조자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능력을 의사들이 보조해 주는 거지 고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의사 필요 없어요. 헤르만 보하버가 얘기할 적에 머리를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 할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밀봉이 되어가지고 2만 불에 팔렸는데 2만 불이면 얼마죠 지금? 2만 곱하기 이것도 수학도 오랜만에 하니까 요새 뭐 그냥 1,000원씩으로 머리 나쁘게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 책 하나 2천만 원에 팔렸어요. 헤르만 보어라는 사람이 1983년인가 38년인가 헷갈리는데 고해에 죽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 하려고 83년인가 38년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분이 죽으면서 책을 하나 남겼는데 바로 그 안에 딱 한 줄만 써 있는데 의사할 일을 없어지게 만드는 건 머리는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음양관을 아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순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횟집에 가면 말이야. 갖고 와. 그 냉장 달전 맥주 갖고 와. 그리고 먼저 이 땀을 막 바깥으로 저도 이 땀 40분 강의하면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바깥으로 열이 나갔기 때문에 속은 더 찰까요? 속이 더 더울까요? 차요.
한여름에 우물물이 더 시립니까? 더 덥습니까? 한여름일수록 땀이 나갔기 때문에 속은 더 냉합니다. 이열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안악내가 우리 아저씨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뛰학부터 들어올 적에 강계소주라고 그래서 자, 생강과 그 다음에 계피, 자, 생강을 몸을 덥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은 몸을 덥게 하는 양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잘 말려서 건강이라고 쓰면 몸을 덥게 하는 거고, 설탕을 살살살살 묻혀서 맥주 안주로서 어울리는 걸 편강이라고 그러죠. 생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갈아가지고 너무 차갑고 잘못하면 배탈 나고 너무 달아서 느끼할 적에 생강을 갈아서 샥샥샥샥 갈아서 넣어서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집은 엄청난 음식에 감각이 있는 집이죠. 피자를 내왔는데 거기에다가 마요네즈를 갖고 나왔다. 그게 음양 감각이 있습니까? 피자에는 뭐가 맞죠? 소스. 무슨 소스? 갓소스가 맞죠. 토마토 소스요. 피자에다가 토마토 소스. 자, 추어탕에다가 버터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경상도에서는 산초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산초라고 그러죠. 추어탕이 니글니글하고 미끌미끌하니까 매운 것이 들어가도 음양의 조율이죠. 돌발 퀴즈.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의회 가면 극락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970 몇 년도 때 집을 도망 나갔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고 제가 집을 나갔어요.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본과 3학년 때 공부하기를 침법을 하나 남겼는데 이건 신침이다. 너무 어려워서 내 5분만 강의한다. 후학들의 연구를 기다린다. 그분이 동굴 속에서 집사자에다가 바위암자,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우리 사암도인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바위 굴속 안에서 13년 동안 돌을 닦아서 침법을 도통했다. 40살 넘어서 출가했다. 늦깎이 선승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4년 동안 돌을 닦았다. 어떤 학자들은 11년 도통했다.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거는. 13년 닦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바위집을 짓고 바위 굴속에서 돌을 닦았다고 전설로 알려진 사암도인의 침법이 제 손으로 17년 전에 약 한 3% 정도 재발굴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국의 한의과 학생들 17년 동안 주물렀다 놨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요. 침법, 경락, 우리들의 유심론적인 경락학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탁구의 기본을 공부하듯이 음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음양학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집을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 방랑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몰래 파괴를 해가지고 그 평소 좋아하던 술 냄새를 못 이겨가지고 야, 술을 마시고 쫓겨났어요. 삼직 스님한테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방랑을 하다가 우연히 극락암에 가서 그 스님이 대접해주는 일본말로는 옥고시, 우리는 쌀 강정. 돌발 퀴즈. 쌀 강정을 먹는데 아니, 이야, 이 쌀 강정을 보니까 이 한의학적인 그 감각으로 이 쌀 강정 안에 뭐를 조금씩 넣어놨는데 아무리 먹어도 물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쌀 강정이 이게 끈적끈적하고 달고 쌀로 만들었죠? 살을 찌게 하는 거겠어요? 다이어트 식품이었어요. 살을 찌게 하는데 100% 살을 찌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무엇을 조금씩 넣어놨길래 그렇게 먹어도 물리지 않고 화한 향기와 함께 잘 먹었을까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생강 50점. 예, 아까 나왔으니까. 근데 계피 55점. 예, 여러분들 수정과에 계피 들어가죠? 깨요. 마이너스 80점. 아니, 깨가 지금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요. 땅콩요.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음양관에 아무리 우리가 초보자라도 뭐요? 해바라기시요. 마이너스 30점. 자, 잘 생각하세요. 생강하고 계피 정도면 맞습니다. 호박시요. 아하하하하. 정답은 제가 이따가 혹시 끝날 때 말 안 하거든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와 같이 요리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개발한 생선초밥 있죠? 네. 생선초밥 안에 파랗고 아주 매콤한 게 들어가죠? 네.
이게 살을 빠지게 하는 걸까요? 살을 찌게 하는 걸까요?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고춧가루와 후춧가루와 그걸 와사비라고 일본 말로 하지만 방송 용어는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어요? 고추냉이라고 그러면? 예, 고추냉입니다. 이 고추냉이 파란 가루를요, 여러분들 맵게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으로 돌려야지. 이 요리 만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회전으로 돌려야지. 만약에 좌회전은 매운맛이 싹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침을 놓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침을 놓을 때 원을 그리면 우회전이죠. 우회전을 하느냐, 좌회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사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더라도 우리 남편은 우회전을 해줄까, 좌회전을 해줄까. 이러한 음양의 법칙이요, 우리 살아있는 옆에 그 많은 과학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냐? 평상시에 우습게 생각했던 음식의 음양도 아주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를 어렵게 가르치던 공식으로 공부하는 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 지금도 수능 시험이 이제 거의 코끝에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시험 치는 날은 왜 이렇게 춥습니까? 우리 마음이 춥기 때문에 날씨도 추워지는 거 아닐까요? 민심천기상응설이라 우리 민심이 하늘도 좌지우지한다는 동양의 오은육기 철학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은 앞으로 30시간 후쯤 되면 설설설설설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능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특히 대학교 입시를 앞둔 분들, 젊은 대학생들, 제 말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X 플러스 Y 이꼬르 얼마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신편이라고 하는 동양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솔직히 찾으려다 실패했어요. 어쨌든 작년도 수능 국어시험 짝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 큰 스님은 혼자 만두를 3개 잡술 수 있습니다. 작은 스님들은, 행자들은 세 스님이 만두를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만두도 100개, 스님도 100분. 만두도 100개, 스님도 100분. 그러면 작은 스님, 큰 스님은 전부 몇 분이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 갑주로 맡은 학생들은요, 요새 X 플러스와 이꼬로 100, 그 다음에 3X 플러스 3분의 Y 이꼬로 100 해서 어쩌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15초, 30초 만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요, 너무나도 쉽게 계산하는 동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관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정답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우선 3개를 먹고 1개를 먹으니까 이것을 넷을 일단 하나의 수로 설정을 합니다. 전부 100이라고 그러니까 100을 갖다가 넷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25이 나오죠. 예? 25은 75명 곱하기 70명 더하면 100명이 되죠. 그러니까 25의 큰 스님, 예? 75명의 작은 스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 3초 만에 나와요. 조금 더 어려운 계토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엉뚱하게도 우리는 X 플러스와 이꼬르 100, 3X 플러스 3분의 이꼬르 10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짝 더해서 100 나누기 4하니까 25이 딱 큰 스님 숫자가 나오는 엉뚱하면서도 쉬운 길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게 수능시험 문제 나왔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의과대학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졸업했지만 가끔 수능시험 써보는데 국어시험 문제는 해볼 만하더라고요. 영어만 들어가면 뿅 가고 수학 들어가면 아예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고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단계적이라면 동양은 직관에 가깝습니다. 동양은 직관에 가깝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순수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심포경락을 비울 때는 넷째 손가락 올라가는 무슨 경락이라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3초 경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망각의 경락이요, 순수의 경락이요, 지식의 배설통로요. 이 지식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지루하죠. 결혼생활 한 10년 지나면요, 소대변 서로 같이 놓지, 밥 먹을 때 이빨새 고춧가루 낀 거 다 붙이고, 아마 재미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도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새로운 남성을 가슴이 뛰입니다. 우리들의 순수한 수소양 3초경 넷째 손가락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암기와 지식으로 정부의 홍수에 물들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건강의 조율사는 마음과 육체 그리고 음식, 식의로 가는 길. 심의보다는 우리가 주부들은 식의가 바쁘겠죠. 왜? 우선 음식을 뭐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핫소스는 피자에 어울린다. 추어탕에는 산초가 어울렸다. 그러면 쌀강정에는 생강하고 계피 말고 뭐가 들어갔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체험 속에서 또 어느 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음양관이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일요일 날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저 대학교 학생이 제 강좌를 40일 동안 열심히 들은 학생이 있습니다. 제 강좌는 한 100명이 들어와서 한 16명 남는 강좌입니다. 거의 막 군대, UDT 출신도 막 그냥 울면서,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 월남, 했던, 어떤 학생이 지금 모 대학교 다니거든요? 모 대학교 한의과도 되는데, 이북보다도 더합니다, 여기는. 아이고, 김홍경 선생님 강좌 죽여줍니다. 아주 거의 40일 동안 막 파김치가 돼서 나가는 강좌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졸업 맞고서 이제 관이 좀 생겼어요. 선생님, 텔레비전에 그럴싸한 게 나왔습니다. 뭐야? 버섯 요리의 달인이 나왔는데, 버섯 요리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버섯 요리에 무엇을 넣길래 그 친구가 그렇게 놀랐을까요? 버섯 요리에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양파. 양파도 좀 그럴듯하네요, 양파. 예. 버섯 요리의 달인이 뭐 일요일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파뿌리. 예? 흰 뿌리까지 있는 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걸 총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써질라나 모르겠네. 이거 참, 여러분, 이게 파청자입니다, 이게 파청자. 몰라도 좋습니다. 이건 괜히 유식한 척하고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 파총자. 그래서 우리가 반총사나면 아랫배가 더운 사람한테 쓸까요? 아랫배가 찬 사람한테 쓸까요? 찬 사람한테 씁니다. 식물은 나중에 중반부에 제가 강론에서 얘기했지만 식물은 뿌리로 많이 내려갈수록 사람한테는 기가 올라가고 덥습니다. 버섯은요, 보세요. 버섯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총론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버섯 생긴 뿌리가 없죠, 거의. 습지에서 자라죠? 그래서 세상에 버섯 요리하는데 팥뿌리도 하얀 부분까지 넣어서 요리하는 것이 요리의 비결이래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어가는 음양관이지만 이와 같이 깊숙한 철학이 있고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바로 요리에도 음양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게 약을 먹는 데에도 우리 말년 아들이 약을 줬어. 보약을 줬어. 한번 이렇게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약이 좀, 마른 우리 아들 약은 끈끈한 약, 무거운 약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볍고 꺼풀떼기 같은 약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무겁고 끈끈한 약이 들어야죠. 오일을, 기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뚱뚱한 분이 약을 줬는데 약이 무겁다. 그분이 그거 잡수고 더 무겁지 않을까요? 뚱뚱한 할머니가 녹각을 그냥 운전기사한테 기하고 녹각을 몇십 킬로그램짜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턱 내려놔요. 그 기사 아저씨는 잡숴도 죽겠다고만 뚱뚱한 사모님이 녹각 좀 내가 다리 함께 처방 좀 내줘. 아이고 할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날씨가 비가 그주려고 그러면 딱 일기예보죠. 그러니까 소문대로 도사구나 너. 여러분 그 날씨가 저기압이 될 때 몸이 뚱뚱한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마른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특히 얼굴에 여드름 난 젊은 학생들, 아까 보니까 누가 여드름 많이 났던데 어떤 여학생? 그런 여학생들은요 몸은 자꾸 말라가고 신경은 날카로워갈 때 빗소리만 타다닥 들어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 시끄러! 왜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게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난 기분 좋다. 음량이 안 맞는 거죠. 뚱뚱한 사람 저수지가로 이사가는 게 좋을까요? 저 고비 사막으로 이사가는 게 좋을까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뚱뚱한 사람들은 건조한 땅으로 가는 게 좋겠죠. 풍수지리가 요새 백악관에도 유행이 돼가지고 요새는요 클린턴 씨 백악관의 대통령도 풍수지리를 다시 공부한대요. 묘자리를 어디 잡느냐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바람, 해, 흙, 땅, 그 다음에 우리 광물질, 물, 맑은 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 밑에는 말이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겨울에는 히터 껴놓으면 두열조관이죠. 두열조관, 두한조결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용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언제나 인터넷도 한번 띄워드린 것 같은데 구멍 좀 뚫어라. 땅에다가 구멍 좀 뚫어라. 이번에 구멍 뚫답니다.
여러분, 피부입니다. 이 땅은 이 지구의 피부예요. 피부를 다 발라놓고 그 흙기운이 우리 비위장을 얼마나 튼튼한 게 아십니까? 황토를 갖다가 그냥 문대놓고 아래다 발라놓고 해봐야 땅 냄새 맡는 일만 좋겠어요. 봄에 위장병 걸린 사람들 호미 들고 나물 캐러 나가서 그 봄비 내린 그 촉촉한 흙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가을철에 낙엽 썩는 냄새, 그 싹 무르몽의 낙엽. 너는 듣느냐? 낙엽 밟는 발자국. 그래서 걸어보세요. 콘크리트하고 같은가? 그것이 우리들의 중앙토해등하고 비위장을 튼튼하게 한대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주역 선생님이 앞으로 위장은 거의 다 아플 것이다. 왜? 당장 우리들이 갈등을 많이 할 것이고 이리지도 뭐 저리도 못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사는 유심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흙의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목화토금수, 우리가 오늘은 이 강의 듣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물의 날입니다. 목화토금수 1월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 골고루 다 조율이 되어 있으라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도 야, 저놈이 언제 저 쌀강정에 들어가는 거 할지도 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궁금하시죠? 예, 강의 진행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강정 안에 계피하고 생강 정도라면 70점, 60점 됩니다. 그런데 향기가 씹을수록 톡톡 나고 누구든지 요새는 구하기 쉬운 거.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조선조 중엽쯤 들어오지 않았나,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향기가 나면서도 오래 묵을수록 향기가 더한 껍데기가 있어요. 귤! 그렇습니다. 귤 껍질. 이거가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을 진짜가 돼가지고 이 한의학에서는 오래 묵을수록 그 안에 하얀 부분은 떨어지면서 벌레가 먹는 듯 하면서 향기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귤 껍질을 우리는 약으로 쓸 때는 진피라고 해서 오히려 더 오래 놔두는데요. 실제로 귤 껍질을 말려뒀다가 쌀강정을 만들 적에 톡톡톡톡 넣어보세요. 얼마나 기발한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전라남도 순천지방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아유 할머니, 아무리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은 잘해도 이건 모를 거야. 귤 껍질 넣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이미 써봤어 그러더라고. 음식 문화 창조적입니다. 원나라 식경에 의하면 병이 걸리거든 좋아하는 음식을 끊어보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부부생활, 지루한 친구생활, 지루한 대학교,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오죽하면 왜 나옵니까 지금? 그 지루한 가운데 서로 간에 사랑도 감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뭐 여의사가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뺏긴 듯한 기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원서를 제가 읽었거든요. 어떤 부인이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기 전에 침대를 붙들고 나는 두통이 없는 여자다, 나는 두통이 없는 여자다, 나는 두통이 없는 여자다 3번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남편 보고 자기야, 자기 바이아그라 먹는 대신에 한번 정신과 의사한테 가봐라. 요새 좀 밤일이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랬어? 자기 두통 나는 거 보니까 명의로구만.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침대 옆에서 뭐라고 아니라니까 정력이 늘어났어요. 부부가 화평해지고 동네 소문이 쫙 깔렸어요. 아주머니들이 놀래서 무슨 주문을 외우는가 자기 남편한테 외우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좋은 아주머니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것이 우리 삶을 지루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 만나듯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겉으로는 학자, 겉으로는 대단한 걸, 위대한 걸 공부하는 것이지만 저 밑에는 아직도 못한 성욕이 있는지 몰라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충동이 성충동이다. 먹고 살만하면 성 갖고 문제가 지금 막 전부 다 지금 아주 볼만하잖아요. 칼 막스는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착취했다는 논리를 해가지고 전쟁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재산의 분배는 중요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내려가야 됩니다. 없는 사람 너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유기적인 소통인데 재물만 갖고 삽니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다음에 성에 관한 리듬, 소위 28일 주기로 되는 거, 지성 리듬, 니체는 권력 의지를 우리 지상 최고의 의지로 얘기했어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애를 놓고도 말이죠. 선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필선자, 이 선거라는 것도 오선풍, 선거바람이라는 이런 데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건 건강의 조율사라고 하는 게는 마음의 튜닝, 음식도 좋아하는 건 끊어보고 싫어하는 건 먹어본다는 튜닝, 조율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었던 조율된 마음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자, 건강의 조율사로 가는 김홍동이 말하는 동양약, 우리 한영애 씨의 노래를 끝으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